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저자 이광수, 출판사 이든하우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사려고 하십니까? 내 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돈 걱정 좀 안 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루기 어렵습니다. 집값은 폭등했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너무 비쌉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니 돈 걱정은 커져가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희망보다 절망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질문은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질문에서 다시 희망을 찾습니다. 질문을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내 집 마련과 조금 더 풍족한 삶을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질문을 아직 못 찾았다면 찾아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필요할까요? 대상이 아니라 방법에 대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탈무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나옵니다.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보다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부터 물어봅니다. 내 집 마련을 하면서도 어디에 사야 하나요? 라고 묻고 주식을 투자하면서도 무슨 주식을 사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당장 물고기를 한 마리 잡는다고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일까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테슬라 주식을 사서 돈을 많이 번 친구가 테슬라 주식을 추천합니다. 2배나 올랐으니 빨리 사라며 선심 쓰듯 조언합니다. 서둘러 테슬라 주식을 연초에 매입했습니다. 이후 테슬라 주가는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나스닥 지수는 11%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올해 초엔 엔비디아 주식을 샀는데 거의 2배 올랐으니 빨리 사라고 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테슬라 주식을 팔고 엔비디아 주식을 사면 될까요? 주식은 무슨 주식이야? 부동산이 최고야. 금매 나왔다는데 한번 알아볼까? 하며 부동산으로 관심을 돌리지는 않았나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가가 왜 상승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방법을 질문해야 합니다. 변화가 빨라지면서 어떻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루하게 방법을 익히기보다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성취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성취는 더욱 멀어져만 갑니다. 방법을 모르고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행위와 유사합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을 마르게 합니다. 방법을 질문하고 답을 찾아갈수록 지식보다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아는 것에 그치지만 방법을 질문하고 지혜를 추구하면 행동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미 아니라 행동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 것인가와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행동입니다. 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는 노력은
그만 멈추셔도 좋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장기가 지난 어른에게 키가 더 자랄 수 있다며 성장 촉진제를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키는 안 자라고 배만 나오게 됩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산시장에서 지식을 채점하고 그에 따라서 돈을 나누어 주는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ROE를 몰라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절차를 잘 몰라도 내 집을 마련하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지나치게 지식에 열중합니다. 지식을 하나라도 놓칠까봐 조바심을 냅니다. 유튜브를 보고 모든 뉴스를 꼼꼼히 챙깁니다. 투자 성과는 어떠십니까? 연방준비제도이사의 의장이 누군지 몰라도 투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자산시장에서의 성과가 운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는 운이고 자산시장은 분명 운으로 움직입니다. 팬데믹 이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세계 5대 부자들의 재산은 2배 증가했지만 50억 명은 더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를 얻게 된 억만장자들과 50억 명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억만장자들만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만큼 부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팬데믹 이후 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오르고 자산 가치가 상승했을 뿐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집을 마련한 마이클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반면에 건설 회사에 다니면서 일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부동산과 주택 시장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제임스는 아직도 무주택자입니다. 지식과 지혜 그리고 행동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종류가 다른 것이지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외과 전문의인 아툴 가완디는 말합니다. 나는 의과 대학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인간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다. 지식을 많이 안다고 지혜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늘어날수록 덜 지혜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식은 소유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지혜를 추구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행동은 사는 것입니다. 사지 않는 투자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사지 않는 것이 투자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사지 않고 주가가 2배 오른 주식을 사지 않는 것도 투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사지 않는다면 투자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높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후 집값이 하락했을 때 사기 위한 행동입니다. 결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야 합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사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이 없다고, 주식 투자를 안 한다고, 갑자기 거지가 되었다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다 집값이 하락하자 이제는 무리하게 빚을 얻어낸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에게 영끌족이라며 비웃습니다.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본질과 마주했습니다. 경험을 했고 실패했고 지금까지 힘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성공할 차례입니다. 어려움과 실패는 향후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잘 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응원의 말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한 성공은 충분히 검증된 방법입니다. 미국의 해군 장교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에서 잡힌 포로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8년 동안 포로로 지내며 온갖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았습니다. 살아서 나갈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아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나온 스톡데일의 말이 인상 깊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생명을 잃은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가장 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면 나가게 되겠지. 새해가 되면 풀려나겠지. 생각한 사람들이 먼저 지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 낙관하게 되고 자만이 생겨납니다. 반면에 실패했던 사람들은 낙관적인 생각을 갖기가 힘듭니다.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의 실패는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전망보다 현실에 집중하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공보다 실패의 경험이 내 집을 마련하고 투자로 성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출발합니다. 출발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질투합니다.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불안과 우화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친구와 친척이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코인으로 돈을 벌면서 우리는 불안해졌습니다. 당장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고 조급해집니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결코 성공의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패의 공통 요인에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지우기 위해서는 비교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과 투자에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성취보다 다수가 행복해지길 바라며 글을 썼습니다. 희망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독자분들에게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장 어떻게 살 것인가? 실력이라는 착각.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사는 방법을 찾기 전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가져왔던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관점을 전환시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 바꾸기는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새롭게 생각하기는 쉬워 보여도 막상 하려고 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흥미로운 질문을 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인가? 아니면 돈을 안 쓰는 사람이 부자인가? 너무 쉬운 질문 같으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고급차를 끌고 다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으면 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급차와 명품 옷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돈을 버는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가로 꼽히는 워런 버핏은 햄버거를 먹고 코카콜라를 좋아합니다. 버핏은 미국의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시 외곽에 위치한 2층 집을 구입한 후 지금까지 60년째 살고 있습니다. 흔치 않은 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안 써도 부자인 사람은 많습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한 질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에 동조하거나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잘못과 실패를 숨기거나 자존심 때문에 생각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투자에서도 새롭게 접근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자산 시장을 분석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조사했지만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점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각자 이유가 달랐고 시기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성공담은 13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빌 게이츠는 시애틀 외곽에 있는 레이크사이드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당시 학교에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있는 중학교는 전 세계에서 몇 되지 않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컴퓨터를 가지고 놀면서 비전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시가총액 3조 달러, 원화로 4,000조가 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가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컴퓨터가 없는 학교를 다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 게이츠의 친한 친구인 켄트 에번스도 컴퓨터를 좋아했고 잘 다루었습니다. 빌 게이츠와 함께 비전을 이야기했고 꿈을 꾸었습니다. 켄트 에번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켄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등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빌 게이츠보다 더욱더 성공했을 수도 있는 켄트는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부의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과거와 현재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결과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운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빌 게이츠 성공의 출발은 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의 성공을 묻는 질문에 운이라고 답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것이 행운이라고 말했지요. 만약 워런 버핏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의 워런 버핏이 가능했을까요? 워런 버핏이 회사를 만들어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 주가 지수는 평균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 주가 지수는 3배 상승에 불과했습니다. 복리를 반영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무리 주식 천재라고 해도 지금의 워런 버핏은 불가능했습니다. 운입니까? 실력입니까?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투자 경험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며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처럼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데 정말 똑같이 따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다른 동물적 감각으로 투자하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IMF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 산정에 포함된 60개국 중에서 4분의 3에 달하는 국가에서 2020년 이후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IMF는 팬데믹 이후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가 집값 상승의 결정적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합니다. 집값이 오르고 투자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근본적인 원인에는 자신이 잘한 것보다 단순히 운의 역할이 컸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은 어떨까요? 투자 실력이 출중해서 거부가 되었을까요? 한국에서 투자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미래에셋 창업주인 박현주 회장입니다. 1997년 국내에서 최초로 자산운용회사인 미래에셋 투자자문을 설립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도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1996년 회사를 처음 만들었고 1999년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셋플러스 자문을 설립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회사를 만든 황성한 대표도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2008년에 처음으로 타임폴리오 투자자문을 설립했습니다. 은둔의 투자 고수로 알려진 DS 자산운용 장덕수 회장은 2008년 DS 투자자문을 설립했습니다. 한국에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앞서 소개한 이들이 창업한 연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7년, 1999년, 2008년입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한 시기였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투자를 시작했고 주가가 오르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주가가 한참 오른 뒤에 투자회사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처럼 성장한 회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자산시장과 투자에서 운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운을 인정하면 자산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운이 작동되는 시장에서는 내가 아니라 남이 중요합니다. 남을 바라보면 시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격을 변동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입니다. 시장이 변동하려면 내가 아니라 남들이 변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이 강할수록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최대한 줄이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내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상황일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2021년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은 아파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때였습니다. 가격이 급등하자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같은 시기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다주택자의 순보유 주택 증감을 보면 2021년에 6만 6천 호를 매도합니다. 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무주택자는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합니다. 무주택자가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왜 집을 팔려고 하는지를 생각해봤다면 어땠을까요?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 2022년이 되자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러자
다주택자들은 집을 다시 샀습니다. 운에 따라 자산시장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자기를 잘 맞추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는 사람입니다. 자산시장에서도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시장에 잘 맞춰야 합니다. 겸손만이 살아남는다. 운을 인정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개인의 노력과 투자의 성과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객관화와 겸손은 운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일이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남 탓을 하는 행동 방식을 뜻하는 베네펙턴스 현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성공의 공로를 실제보다 크게 보고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주변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직면하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원인에서 찾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겪는 불가피한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을 극대화하고 부정을 최소화할수록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산시장에서는 겸손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성공을 과장하고 실패를 축소한다면 운으로 움직이는 자산시장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투자에서 초심자의 행운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더스코프에 실린 서경대 금융투자연구회의 MZ세대 실제 투자 보고서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예를 통해서 겸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주식시장에 발을 디딘 A씨는 매우 신중했습니다. 손실을 입어도 부담이 없을 정도의 여유 자금인 2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뉴스와 차트를 두루 분석해 투자할 종목을 결정했고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며칠 만에 주가가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A씨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인 200만 원을 모두 주식에 쏟아 부었습니다. 조심스러웠던 처음과 달리 과감하게 투자 종목을 결정했습니다. A씨에게 초심자의 행운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A씨가 투자한 종목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매수 당시 가격으로 올라오지 못했지만 주식을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락한 종목을 더 사들이는 물타기에 들어갔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A씨는 아직도 주가가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A씨의 문제는 결국 겸손의 부재입니다. 운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성공을 자신의 실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운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겸손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겸손을 어떤 마음일까요? 쉬운 단어인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니 쉽지 않습니다.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가시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정한 겸손은 어떤 마음일까요? 운과 겸손에 대해 다룬 고전이 있습니다.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은 점을 치는 책입니다. 점쳤던 결과를 기록한 책이라고 해도 됩니다. 주역의 핵심 사상을 보면 자리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와 자리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좋은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한계를 자각해야 합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주역에서는 자기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고전 중에서 류성룡이 지은 징비록의 위치는 독특하고 위대합니다. 대부분의 역사가 성공을 다루었다면 징비록은 실패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에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밝히기 위해 징비록을 썼다고 서문에서 밝힙니다. 시경에 내 잘못을 징계하여 뒷근심이 없도록 삼가노라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징비록을 지은 까닭이다. 겸손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알고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일은 삶에서도 자산시장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운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희망이 생깁니다.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서 희망은 매우 중요한 성공 조건입니다. 운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누가 오래 기다릴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에서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투자 시장에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운을 얻기 위해서는 오래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운을 맞이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은 낙관과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근거도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낙관일 뿐입니다. 희망은 운으로 움직이는 시장임을 깨닫고 현실적인 판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주가가 오른다고 말합니다. 금리 인하는 주식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낙관에 불과한 투자 판단일 뿐입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보다 투자법에 집중하고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희망을 갖는 방법입니다. 이후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 주가가 오른다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정책이 바뀌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테니까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생각은 운으로 움직이는 시장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운이 좋을 것이라고 낙관만 할 뿐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상관없이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고심하여 선택하고 꾸준히 변화를 읽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현실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운과 희망의 영향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자산시장이 운으로 움직인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만을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만 따라하면 모두 성공할 수 있을까요?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은 부끄러운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 부재와 통솔력이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위르켄 클린스만은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독일 국가대표팀의 핵심 선수였고 1990년 월드컵과 1996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독일이 우승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반면 한국 월드컵의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 감독의 선수 시절은 어땠을까요? 히딩크 감독은 아마추어 클럽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국가대표로 뛴 적도 없고 15년간 무명 선수로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을 뽑는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과 거스 히딩크가 지원서를 들고 왔습니다. 한 명은 화려한 스타로 선수 생활을 했고 한 명은 무명 선수였습니다. 누굴 뽑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스타 선수는 쓸쓸하게 퇴장했고 무명 선수는 존경받고 사랑받는 감독으로 우리 곁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성공만 보고 판단해서 클린스만 감독을 뽑았고 반대로 성공보다 도전과 실패를 인정해서 거스 히딩크를 감독으로 선정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왜 실패했고 어떤 원인으로 실패했는가에 집중하면 운으로 움직이는 자산시장에서 오래 버텨낼 수 있고 결국 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우리는 내 탓을 쉽게 인정해왔습니다. 시험을 못 봐도, 직장을 못 얻어도, 그리고 심지어 주식에서 손실을 내도 다 내 탓이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조금만 더 공부했다면, 조금만 더 성실했다면,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회사에 입사하고 심지어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전국 의대 정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 5명 중 1명은 강남 상구 출신이라고 합니다. 현재 강남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국 아파트 평균 대비 4배 이상입니다. 전세 가격도 전국 평균보다 3배가 넘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부잣집에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현실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열심히 EBS만 들으며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운의 영향이 큰 세상에서 노력은 오히려 절망에 가깝습니다. 자산과 투자 시장에서는 운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투자자로서 누리는 성공의 많은 부분은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와 유사합니다. 모두 다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 주식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같은 결과를 얻지 않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에 동전 던지기 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억 2,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각각 1달러로 시작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동전을 던집니다. 첫째 날 동전을 던져 앞 뒷면을 맞춘 사람들은 틀린 사람들로부터 1달러를 받습니다. 둘째 날도 같은 게임을 반복하고 이를 계속 하다 보면 열흘 후에는 22만 명의 사람들이 10번을 연속으로 맞추는데 성공하여 1,000달러를 획득하게 됩니다. 또 열흘이 지나고 나면 215명만이 20번 연속으로 맞추는데 성공해서 100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성공한 215명은 자신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단돈 1달러로 20일 만에 100만 달러를 만들었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세미나와 강연에 나가 자신이 동전의 앞뒷면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운이 실력으로 변하고 그들은 유능한 투자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비약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투자 세계에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공보다 실패에 집중하면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은 인정하는 반면 현재나 과거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잘 판단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 중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사람들은 왜 가격이 올랐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상승한 것이 운에 불과했다면 인과관계를 잘못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과 실패, 즉 내가 원치 않던 결과에 집중한다면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기보다 왜 다른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집값이 올랐지? 라는 물음보다 오히려 왜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지?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관점을 전환시키면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알면 미래를 전망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투자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연히 능력을 앞서고 노력보다 운이 결과를 지배합니다. 운을 인정하고 운의 영향을 생각하면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현실적인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세상과 자산시장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오디오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